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1학기 마지막 단원은요. 직육면체 배웠죠?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직육면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미 입체도형에서 배웠지만 직사각형면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으로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모양, 상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알아보자라는 게 바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건널비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먼저 넓이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선생님이 절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바로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가 1cm고요.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의 이 넓이, 이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1제곱cm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1제곱cm가 몇 번 들어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넓이, 얼마나 넓은지를 측정하는 걸 바로 우리가 넓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널비라고 한다는 넓이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건널비란 말은. 그래서 선생님이 건널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보여줬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 지금 보면 이쪽과 이쪽의 차이는 그냥 직사각형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도형은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웠던 바로 평면 도형입니다. 평평한 면이죠. 그래서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면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는요, 바로 우리가 입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안에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인 거 몇 개인지 세면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이 안에 1제곱cm, 가로가 1cm이고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 이 안에 몇 번 들어가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평면은 면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1제곱cm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냥 이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세면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면 됐죠. 그런데 이 입체 도형에서는요, 뭐 여기에 1제곱cm가 몇 번 들어가는지 또는 여 면에 1제곱cm가 몇 번 들어가는지 이 면에 1제곱cm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전체에 몇 번 들어가는지 이 속까지 몇 번 들어가는지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정해본 적이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여기에서 이 입체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선물 상자가 있죠. 선물 상자를 그냥 주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포장했어요. 그쵸? 이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포장을 하면 포장지가 쓰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포장지가 안에까지 꽉 채울 만큼 필요할까요? 아니면 겉면만 필요할까요? 그렇죠. 겉면만 덮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포장지를,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입체 도형을 빨간색 포장지로 한번 포장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럼 포장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 포장지를 하려면 먼저 그렇죠. 여기 보이는 면 여기 포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옆면 4개를 다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빨간색으로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포장이 다 됐다고 볼 수 없죠. 바로 밑면 2개도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되겠죠. 즉 직면체에 6개의 면, 옆면 4개와 두 밑면을 전부 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면을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우리가 포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사용된 포장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널비의 정의가 비교적 여러분들 눈에 본 것처럼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 도형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체 도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각기둥, 각불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넓이를 측정할 때 바로 건널비라고 하는데요. 이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의 넓이를 합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건널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건널비란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의 넓이를 합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바로 뭐냐? 자, 직육면체 모든 면 총 몇 개죠? 6개입니다. 그렇죠. 직육면체에서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합한 값.
이걸로 넓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쵸? 6개의 면에 모두 들어가는 단위 면적의 개수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합한 값을 바로 우리가 직육면체의 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지 않게 이것 아래에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내용은 바로 이거랑 이거랑 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바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에서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합하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시도를 해볼 거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고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 했고요. 건널비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